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치근단 절제술이나 재신경치료나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들을 개인 병원에서는 여기는 안 됩니다, 이걸 치료하시려면 대학병원 가셔야 됩니다, 이런 안내를 받고 대학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았는데 대학병원이 굉장히 복잡하고 치료 기간이 뭐 한 달 뒤, 몇 달 뒤, 6개월 뒤, 거의 반년 뒤에 약속이 잡혀버리니까 이 치료를 계속 방치하기는 애매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이런 분들한테는 대학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한 것만큼의 퀄리티로 여기서 결과를 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집중을 하고 그런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케이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치근단 절제술을 받았는데 염증이 재발이 됐어요. 통증이 너무 심한데 대학병원에는 내년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환자분의 상황이 조금 특수한 상황이었는데 곧 출국을 앞둔 상황이었어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해외에 유학을 하거나 거기에서 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직장 문제 때문에 해외에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사연들은 다양하지만 어쨌든 곧 출국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을 테니 한국에서 뭔가를 해결하고 나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대학병원에 갔더니 이거는 내년에나 재수술이 가능한데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치아를 치근단 절제술을 받으신 거예요. 실은 이 치아 치근단 절제술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치료를 과거에 받으신 거예요. 왜냐면 이 앞쪽에 있는 치아들 같은 경우에 치근단 절제술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치근단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현미경 가진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이 아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져요. 환자의 입을 여기까지 당겨야 되기 때문에 치료가 힘들어요. 그래서 치료를 아예 할 줄 알아도 안 하시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어쨌든 과거 이거를 받았는데 여기에 염증이 재발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CT를 보고 엑스레이를 봤는데 딱 봤더니 염증이 지금 요 부위만 이렇게 있지는 않고 요 뿌리 주변으로 이런 식으로 뼈가 녹아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뼈 녹은 양상으로 봤을 때는 세브란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크랙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근단 수술 중에 발견이 되면 임플란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제가 살리는 걸 좋아하지만 과거에 이렇게 신경치료나 이런 퀄리티가 나쁘지 않고 더군다나 치근단 수술까지 받아서 잘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염증이 증가되고 통증이 갑자기 생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랙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험상. 그랬더니 이제 세브란스에서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 미루다가 어쨌든 해외 나가야 되니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재수술을 시도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딱 열고 들어갔더니 뭐 이 부위까지는 뼈가 녹진 않았지만 여기에 이제 여드름처럼 있는 부위고, 여기를 열고 들어갔더니 생각보다 염증이 커요. 그리고 이제 뿌리 단면을 잘라줬죠 이미. 그리고 이제 여기를 갖다 하는데 이 부분에 크랙이 보이죠. 염증도 요 부위에 이렇게 영어 스펠 J자 모양처럼 뼈가 녹아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요렇게 과거에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말감 같은 걸로 메우신 것 같아요, 치근단 수술을 하실 때 재료가. 근데 이제 요 부위에 보면 크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께는 이거는 제가 재수술을 해도 안 될 것 같으니 임플란트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환자분이 고민하신 게 뭐냐면 이제 재수술 직후에 이제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뭐 MTA로 메꾸지도 않고 여기 염증만 제거하고 나니까 여기가 이제 뼈 녹은 게 이제 굉장히 크다는 거를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환자분이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출국이 곧 임박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설득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임플란트를 하고 나가셔라. 왜냐면은 이제 출국을 하시는데 1년 동안 못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못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심고 나가셔야 다음번 들어오셨을 때 또 한 달 이내로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보철을 그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이제 엄청 걱정이 많고 이 치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요거 제거하고 이렇게 됐고, 발치 후에 체크가 안 되는데 거기에 임플란트 심고 나갔다가 염증이 생기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일은 거의 없다, 치아를 다 분리를 해가지고 발치를 한 거고, 그래서 남은 뼈를 잘 보존을 해야 여기 보면은 요 뿌리가 이렇게 나왔고 여기 뿌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발치가 된 거고, 이 중간에 뼈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고정력을 얻어서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나머지는 이제 뼈 이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은 처음에는 뽑고만 나간다고 하셨는데 저를 믿고 여기 임플란트 하시고 이렇게 뼈 이식하고 멤브레인까지 덮었어요. 원래는 여기를 갖다 위에 연결하는 것까지 해도 되는데 발치 고정이 잘 돼서 불안하니까 체크업을 못 하니까 여기에 그냥 나사로 심고 여기에 실밥만 빼고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다시 입국하셨는데 보면은 뼈가 굉장히 단단해졌죠. 여기 보면 뼈 이식해 놓은 게 그대로 단단한 뼈로 바뀌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잇몸 상태 볼까요? 수술 직후에 이렇게 해서 실밥 뺀 날이에요. 여기를 일부러 이렇게 열어놓고 가신 거거든요. 근데 1년 뒤에 어떻게 됐죠? 완전히 깨끗하게 잇몸 치유가 당연히 됐죠. 그래서 이제 위에 잇몸을 살짝 오려내가지고 보철 치료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1년 전에 안 심고 나가셨으면 1년 후에 와서 심고 그 다음번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딱 오려내가지고 딱 맞게 2차 수술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2차 수술할 땐 잇몸을 다 열 필요가 없어요. 여기만 그냥 오려내서 정확한 임플란트 위치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잘라낸 직후인데 피도 거의 안 나고 통증도 그냥 약간 진통소염제 먹을 정도로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그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수술했고 1년 뒤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본 떠가지고 최종 보철을 하고 나가신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치료 가기 전에 엄청 고민을 하셨어요. 이거 뽑고 해외 나가서 이 염증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하지? 해외에서 이거 아프면은 한국 못 들어오는 데 1년 동안 어떡하지? 라는 고민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시다가 살리기에 들어갔더니 여기에 크랙이 있어가지고 결국 발치를 했고 임플란트를 하고 나가신 거죠. 심고 나가셔가지고 그냥 1년 후에 와서 보철을 잘 마무리를 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케이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1대구치에 과거에 치근단 절제술을 받았어요. 이 치근단 절제술을 제1대구치에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전에 고난이도의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면 치근단 절제술 자체가 현미경을 보고 하는 것도 어려운데 제대로 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접근성이 중요한데 여기 제1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접근성이 어렵죠. 요 밑에 있는 치아니까 입술을 갖다 여기까지 당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자도 굉장히 힘든 수술이지만 수술자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는 병원이 없는데 이거 자체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생님한테 받으신 것 같고 여기에 신경치료도 나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엑스레이 상으로 그런 것들을 갖다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CT상에서 보면은 그래도 신경치료에 신경을 썼구나. 그리고 치근단 절제술도 신경을 썼구나.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잘 사용을 하시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긴 경우에는 우리가 크랙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만성염증이라는 건 점점 커지는 건데 여기 보면은 크랙은 치아에 금이 가서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염증이 생기고 갑자기 통증이 생기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치근단 절제술이 재수술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만약에 과거에 선생님께서 현미경을 보지 않고 약간 어딘가를 메꿨는데 어딘가를 메꾸는 게 부족했으면은 정확하게 신경관 전체를 커버를 해주지 못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염증이 재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수술은 가능합니다. 근데 굉장히 고난이도의 수술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미세현미경이 있는 곳에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근데 미세현미경을 쳐다봤는데 크랙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임플란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곧 출국이다. 출국하는 분들 많죠. 본인이 직장 문제로 가시는 분도 있고 유학을 가시는 분도 있고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이분들의 걱정은 뭐냐면은 해외에 나가서 아프면 정말 돈이 많이 깨지고 정말 고생한다는 거를 누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여기 염증이 있어서 아픈데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찌됐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해결을 하는 게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대학병원을 찾아가셨는데 그게 1년 뒤에 된다고 하니까 내년에 된다고 하니까 저희 병원에 오신 거고 확실한 진단을 해서 재수술을 들어갔지만 제가 봐도 크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한 거죠. 임플란트 자체를 하냐 마냐도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중간에 임플란트 하고 나서 해외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임플란트 잘 하고 심고 나가셔서 1년 뒤에 오셔서 그냥 잘 임플란트 보철을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곧 출국이신 분들은 반드시 국내에서 해결을 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곳에 가셔야지 고생 안 하시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1타 닥터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